안녕하세요, 정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일러스트 이용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갖다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3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를 갖다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요거는 컨셉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캐릭터만 좀 완성을 갖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글씨라든지 그런 문구 같은 경우는 따로 생각을 갖다가 해 놓으시거나 또는 따로 정리를 갖다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갖다 만들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갖다 제안을 할 때 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이모티콘 스튜디오라고 해서 나오죠, 카카오톡.com.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검색을 해볼까요? 이모티콘 샵이라고 나오고, 요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라고 나오죠.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그래서 거기를 갖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한 시작하기라든지 내 제한 관리 이런 거 갖다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로그인을 갖다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제한 관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 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밑에 회원가입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갖다 클릭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계정이라고 해서 계정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계정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등록을 해놨는데요. 일단 이메일로 네, 예전에 제가 좀 올려놨었던 건데요. 미승인 돼서 떨어졌던 것들입니다. 잠깐 간단히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려놨고요. 24컷입니다. 24컷.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승인을 딱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아마 이쪽에서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제안을 하실 때는 일단 이 신규 제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규 제안을 갖다 누르시게 되면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한하기, 그리고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한하기라고 되어 있죠. 일단 멈춰있는 이모티콘 일단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모티콘 제목이라든지 이모티콘 시리즈명, 캐릭터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모티콘 설명, 이모티콘 제작 컨셉 혹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 사이트, 해당 이모티콘과 관련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라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등록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모티콘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활용되어 있는 페이지를 갖다가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활용되어 있는 페이지를 갖다가 본인 블로그라든지 또는 카페라든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히 설명 자료를 갖다가 붙일 때 거기에 쓴다든지 그런 것들 해주시면 더 좋겠죠. 참고 자료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이모티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참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메가까지. 글쎄 요거는 저도 통과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기타 제 생각으로는 이모티콘 사업을 갖다가 할 때 아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갖다 이용하게 되는 인형이라든지 일단 문구류 그런 거 있을 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일러스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모티콘 시험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가 360에 360이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이미지 형식은 PNG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PNG는 배경을 투명하게 작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작 가이드에 참고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되어 있는데, 제작 가이드를 딱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는 360에 360 픽셀. 그 다음에, 이미지는 한 개당 2메가 이하로 제작해 주세요. 그렇죠? 해상도는 72 dpi, 컬러 모드 RGB를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윤리 비즈니스 저작권 필수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도덕성 및 윤리 지침,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비즈니스 저작권 관련. 요게 저촉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좀 참고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정성 같은 거,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라든지 폭력성, 이런 것들이 좀 배제가 돼야 되겠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제작한 다음에,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이 됐다? 그럼 밑에 제출하기 라고 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24컷 정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 10개, 11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갖고 도대체 포토샵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움직임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여기 어쩌지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작업해야 되느냐? 일단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부분 또는 주려고 하는 부분을 따로 가져가셔야 돼요. 일러스트에서 포토샵으로 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얼굴 형태부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형태. 일단 얼굴 형태를 갖다가 일단 선택 툴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복사. 그런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서 파일 앤 뉴. 포토샵 켜졌죠? 파일 앤 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위스 하이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게 옆에 단위를 픽셀로 맞춰 놓으시고 위스 360 하이트 360 픽셀입니다. 단위. 요 레졸루션을 72로 하셔야 돼요. 72 픽셀 포인트로. 그 다음에 RGB 컬러 밑에 보이시죠? 컬러 모드 RGB 반드시 RGB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요걸 클릭해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 처리하셔야 돼요. 투명 처리. 그런 다음 OK. 됐죠? 그런 다음 바로 화면이 뜨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용지 레이어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컨트롤 V 복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픽셀보다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요걸로 OK를 눌러주세요. 왜? 픽셀로 하게 되면 사이즈를 갖다 늘리거나 줄였을 때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야 깨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적당히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조금 이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 틀 엔터 눌러서 적용.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대부분 레이어스라고 보이실 거고요. 레이어스. 거기에 레이어,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얘를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얼굴 영문으로 쓰셔도 됩니다. 얼굴 됐죠? 그 다음 레이어 1은 나중에 글씨 갖다 쓴다거나 또는 패스를 이용할 때 쓰면 되는데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은 없애버리도록 하죠. 일단 얼굴만 있게끔. 다시 일러스트로 들어가서 이번엔 몸통 가져가 보도록 하죠. 몸통을 갖다가 제가 줄무늬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몸통만 싹 설정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몸통과 팔다리 다 따로따로 가져갈 건데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다 애니메이션을 갖다 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몸통 선택, 복사,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로 OK. 됐죠? 그런 다음 엔터. 그런 다음 바로 무브 툴 까만색 화살표로 적당히 위치 잡아주시고요.
됐죠? 일단 한 번에 갖고 와서 한 번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갖고 와서 한 번에 늘리도록 하죠. 그래야 비율을 맞추기 좀 편하니까요. 그 다음 눈, 코, 입 가져야 되겠죠? 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룹화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그룹을 갖다가 시켜놓으면 나중에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 두 개는 따로따로 움직이시려면, 따로따로 변화를 주시려면 따로따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변화를 준다? 그럼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화면,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V, 오케이. 그 다음에 엔터, 위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미세 조절은 여러분들 키보드 방향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 적절히 적어주세요. 눈동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몸통 가져갔었죠? 몸통.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더듬이라든지 그런 거 가져가야 되겠죠? 더듬이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룹화 시켜놨어요.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일러스트로 가서 이번엔 눈썹. 원래는 따로따로 가져가시면 따로따로 작업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여기서는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안 남았네요. 입. 그 다음에 팔다리 가져가야 되겠죠? 먼저 날개부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도 따로따로 가져가시면 따로따로 관리가 가능하시겠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는 몸통 뒤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몸통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입이네요. 여기 눈썹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더듬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팔다리. 팔은 일단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이 팔 같은 경우는 몸통 위로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다리도 따로따로 가져가시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물론 가져와서 따로따로 분리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따로따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기가. 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죠. 다 가져왔네요. 요게 지금 캐릭터를 갖다 가져오다 보니까 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키우도록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일단 레이어스에서 맨 아래 또는 맨 위에를 갖다가 클릭하신 다음 쉬프트 키 누르고 반대편 전체가 선택됐네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T, 쉬프트 키 누르고 쭉 늘려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그런 다음에 엔터. 그런 다음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일단 눈썹부터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위아래로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눈썹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걸 갖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요 타임라인. 그래서 타임라인을 갖다가 설정하시면 되는데, 타임라인이 지금, 별 아래 떠 있긴 떠 있습니다. 요 타임라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프레임이라고 해서,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는 게 여기서는 없네요. 그 대부분 요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바꾸는 게 그 프레임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프레임 그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 동영상을 갖다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선택하시는데, 일단 요걸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화면. 즉, 영화로 따져봤을 때는 요게 영화의 한 컷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컷. 일단 한 컷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요게 일단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 얘를 갖다가 한 0.1초로. 그 다음, 원래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실행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인 작업차 forever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ever로. 그 다음, 일단 두 번째 프레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밑에 쓰레기통 옆에 왼쪽에 create, select frames라고 되어 있어요. duplicate select frames.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더 뜹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눈썹을 옮겨야 되겠죠? move 툴로 눈썹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move 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으로 한 5개, 6개 정도 됐죠?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온 게 어디 있어요? 1프레임에 있죠, 1프레임. 1프레임을 갖다가 선택해서 Alt키 누르고 2프레임 옆에. 됐죠? 그러면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썹 오르락 내리락 하죠. 됐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눈썹을 갖다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좀 여러 번 반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 번. 요게 반복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도.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두 번째 프레임이 올라가는 거죠. 복사해서 옆으로. 세 번째 프레임 다시 내려야 되겠죠. 복사해서 옆으로. 그럼 2회 반복되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이렇게. 그러면 눌렀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이렇게 눈썹이 움직일 때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가 일단 팔다리를 갖다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팔다리가 같이 있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거의 없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처음에 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팔 레이어 선택, 컨트롤 T 눌러서 얘를 살짝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죠. 엔터. 됐죠? 그럼 두 번째 프레임에서 팔 선택, 컨트롤 T 얘는 반대쪽으로. 됐죠? 그런데 1프레임과 2프레임을 갖다가 봤을 때 분명히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죠? 팔이 안 움직입니다. 즉, 요렇게 위아래로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눈썹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틀어주는 거는 안 먹는다는 얘기야. 틀어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시 원상복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Z 누르시면 돼요. 이 팔이 두 벌 있어야 됩니다. 두 벌. 그래서 일단 1프레임부터 Shift 키 누르고 7프레임까지 다 작업이 됐기 때문에 7프레임까지 다 선택 타임라인에서 그런 다음에 팔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하나 더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파일 카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요렇게, 그 다음 팔을, 지금 프레임이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이번엔 반대로 됐죠? 그런 다음 이 팔과 파일 카피가 교차로 보이면 돼요. 즉 첫 번째 프레임 다시 선택해서 얘는 8이 보여라. 두 번째 프레임 선택해서 그죠? 두 번째 프레임 얘는 8 카피가 보여라. 8은 빼고, 세 번째 프레임 선택해서 8이 보이고, 됐죠? 네 번째 프레임 선택해서 8 카피가 보이고, 다섯 번째 프레임 선택해서 8이 보이고,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 8 카피가 보이고, 됐죠? 일곱 번째 프레임에서 8, 됐죠? 근데 문제는 8과 처음에 8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끝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일단 모양 이렇게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레이어를 갖다가 굳이 복제를 갖다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틀어주는 거라든지 찌그러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레이어를 복제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제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만 오늘은 좀 사용을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